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잠은 제대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시거든요. 목과 어깨는 늘 뻣뻣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시고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새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다고 하시죠.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난다면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바로 만성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거나 그냥 바쁘다 보니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21세기 최대의 건강 위험 요소로 지정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완전한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연간 5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이게 10년 전보다 220%나 증가한 수치예요.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40대에서 80%나 늘었다는 거예요. 의학회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왔어요. 심근경색도 거의 3배 가까이 위험해지고 치매는 무려 4배 반이나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최근에 45세 직장인 분이 오셨는데 야근이 계속되다 보니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심근경색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결국 만성 스트레스였어요. 또 50대 여성분은 갱년기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초기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떨어뜨린 케이스였어요. 38세 워킹맘은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느라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한 달에 서너 번씩 감기에 걸리시고 심지어 대상포진까지 생기셨어요. 이런 분들이 하루에 10분 정도는 제 병원을 찾아오세요. 다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었거든요. 스트레스를 그냥 놔두면 단계별로 점점 더 심각해져요. 처음엔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는 정도로 시작하다가 혈압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아프게 되고 나중엔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지막엔 치매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비만 한 사람당 연간 280만 원 정도 나가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일찍 그만두게 되는 손실까지 합치면 12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생긴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술 한 잔 마시면 풀린다고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더 악화시켜요. 운동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진다고 기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연쇄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계속 나오면 독이 돼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더 나쁜 건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경화가 되고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세포가 손상돼요. 요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일단 직장에서 야근이 너무 많고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가 많아요. 주 52시간 이상 일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 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정말 심각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출 갚아야 하고 생활비 부담되고 이런 게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만성화돼요. 요새는 건강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40대 넘어가면서 검진 받을 때마다 이상한 수치 나오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인 분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큰 문제예요. 6시간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반응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스마트폰을 하루 5시간 넘게 보면 뇌가 쉴 시간이 없어져요.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것도 혈당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연령대별로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20대, 30대는 주로 진로 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요. 40대, 50대는 건강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남자분들은 주로 일이나 돈 문제로, 여자분들은 육아나 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여성분들이 호르몬 특성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더 피곤하고, 피곤하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부담되고, 그게 또 경제적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30% 정도, 환경적인 요인이 70%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어릴 때 힘든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환경적인 부분이 더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새 많은 분들이 호흡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멈춘 다음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3%나 줄어든다고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걷기도 정말 좋아요.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5% 정도 감소해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잠자는 습관도 바꿔보세요.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휴대폰 보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20%는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것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저항력이 40%나 늘어나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38에 40도 정도의 물로 10분 동안 샤워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명상을 추천드려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8주 후에 뇌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가 5%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마음 챙김 명상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도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해되는 속도가 2배 빨라져요.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디지털 기기 좀 끊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루 1시간씩만이라도 휴대폰, 컴퓨터 다 끄고 지내보세요. 뇌에서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자신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손을 쓰는 활동들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45% 정도 줄어들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돼요. 주말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아요. 2시간 이상 자연에 있으면 면역력이 50%나 증가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전문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 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일정의 20% 정도는 여유, 시간으로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매일 스트레스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늘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인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월에 한 번 정도라도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각각의 방법들을 실제로 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호흡법은 배가 고플 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피하시고, 처음엔 1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걷기 운동할 때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물리치료사와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비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은 하시는 게 좋고요. 명상할 때는 잠들면 안 되니까 앉은 자세 유지하시고, 너무 졸리면 눈을 살짝 떠서 하세요. 근력 운동은 관절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하시고, 처음엔 자신의 몸무게만 이용해서 하세요.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주일 정도 하시면 잠자는 게 좀 나아지고 긴장도 덜 되실 거예요. 2주일쯤 지나면 소화도 좀 나아지고 어깨 결림도 줄어들어요. 1개월 정도 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도 훨씬 좋아져요. 3개월쯤 되면 면역력이 늘어나고 집중력도 많이 향상돼요.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전반적으로 건강 지표가 좋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확실히 생겨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뇌 구조가 바뀌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고 꼼꼼히 기록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셔요. 전문가만 아는 특별한 팁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스트레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인데, 찬물 샤워나 짧은 시간 금식 같은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면 전체적인 저항력이 늘어나요. 계절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봄에는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시고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세요. 가을에는 해가 짧아져서 우울해지기 쉬우니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고요. 겨울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보세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는 차가운 물로 손목을 5분 정도 식히면 혈관 수축을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발표나 면접 전에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미는 자세를 2분 정도 유지해보세요. 자신감 호르몬이 20% 정도 늘어나요. 피하셔야 할 위험한 습관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 폭식하거나 쇼핑으로 풀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게임이나 드라마를 과도하게 보는 것도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어렵고 어지러우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스트레스성 공황 발작일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과 구분이 어려우니까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사실 이런 좋은 방법들을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상황이 이래요. 직장인분들은 야근에 회식까지 있으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은 방법 안다고 해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게 되죠. 특히 40대 50대는 부모님 모시느라,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주부분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집안일에 육아까지 하시느라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신 건강은 완전히 뒷전이 되고 가족들이 무관심하니까 스트레스만 더 쌓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스트레스 관리는 사치처럼 느껴져요.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니까요.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시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서 우울하기까지 하세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부도 잘 안 물어보고 병원비는 갈수록 부담되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하고 일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경쟁 위주의 분위기가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일주일은 호흡법 하루 3분하고 감사한 일 3가지 적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개월 목표로는 여기에 매일 20분 걷기를 추가해 보시고요. 3개월 되면 명상 10분하고 디지털 기기 1시간 끄는 것도 해보세요. 6개월쯤 되면 이런 생활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작해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변하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